안녕하세요. 대배 임주성입니다. 11월 14일 테크윈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달에 잠정 실적 발표가 되었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당기 순이익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 적자였던 부분이 이번에 흑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한 요인 때문에 변화 요인이 생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도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번에 40억이 아니고 467억 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부분이 61억 원. 그러니까 약 한 62억 원 정도 되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당기순이익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141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달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들은 발표가 되어서 다들 아직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거랑 좀 비교를 해봐서 의미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510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7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난 2분기 때가 이번 3분기 실적보다 조금 더 괜찮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당기 순이익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4억이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손실이 적자가 났냐 이렇게 봤었을 때 기타 손실 부분에서 거의 114억 원 정도 이렇게 손실 금액이 잡혀 있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적자로 잡혀 있었고요.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기타 손실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기 순이익에 플러스가 되어서 141억 원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타 손실 부분에서 어떤 항목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찾아보고 IR 담당자분께 전화를 좀 시도를 했었는데 통화 연결이 잘 되지 못해서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어떤 부분 때문인지 자세하게 요인 파악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번 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뭐 크게 2분기랑 대동소이하게 나왔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특이한 점은 기타 손실 부분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이 나면서 당기순이익이 2분기 때는 적자였었지만 3분기 때 흑자 전환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년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테크인 검사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마 이 중요도나 HBM 산업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파악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D램과 관련해서 이 HBM이라는 것도 D램 낱장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 제품이 HBM이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D램 낱장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 했냐면 이 웨이퍼 단계에서 이 웨이퍼에 이제 D램이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 웨이퍼 자체를 검사를 하는 게 D램 검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검사 같은 경우는 100% 전수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이 웨이퍼를 잘라가지고 이제 HBM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후 공정에서 이 HBM, 그러니까 D램을 뭐 8개든 12개든 적층을 하고 패키징 이제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후 공정에서 이 패키징 완제품 된 것을 소켓에 넣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패키징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 정도만 선별해서 검사한다라고 보면 될 텐데, 왜 이 앞에서 D램 낱장 검사와 다르게 패키징 검사는 1% 정도만 하느냐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검사하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수 검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고객사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제품을 빨리 공급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수 검사 시간이 많이 들면서 이렇게 장비를 검사를 다 하고 나서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별 검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테크인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이 다이에 이 HBM, D램을 낱장을 쌓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1층 쌓고 검사를 하고 2층 쌓고 검사를 하고 3층 쌓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패키징 검사를 할 때는 8개든 12개든 중간에 제품이 한 개만이라도 불량이 나게 되었을 때 이 완제품 모두 폐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테크인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이 층층이 쌓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랑 수율 부분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제품의 중요도, 검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현재 25년도 때는 HBM3 5세대 제품이 12단 제품이 이제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이런 예상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8단에 비해서 12단으로 갔었을 때 그만큼 수율 문제가 더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층층이 쌓으면서 검사를 한다라면은 8층 대비해서 12층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검사 장비 성능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HBM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데서는 이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 이 제품 검사 장비의 일정이 내년도 초까지 해가지고 HBM 메이커사 3개사 모두 이제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 정도에 해서 이제 콜 테스트 이 부분이 승인을 통과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25년도 1분기 때부터 매출이 반영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거기에 발 맞춰서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는 아산 공장에 큐브 프로버 제조 시설 증설을 완료를 해서 월 3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기반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400대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5년도, 26년도, 27년도까지 해가지고 최대 월 500대 정도까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보수적으로 300대 정도만 납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25년도 때 매출액이 약 2,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24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900%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이커, HBM 메이커 3사에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25년도 실적 부분이 충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자면은 현재 뭐 시장 자체가 되게 좋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외국인 자금들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뭐 칩스법이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전반적인 상황이 재미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힘 자체가 조금 약하다라는 상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장기 평선인 241선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241선 지지 구간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앞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이 저점이 높여가는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 더군다나 이 위쪽에 20일 이동 평균선과 241 이동 평균선이 지금 만나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기타 손실 관련된 부분 내용과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산업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씩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